저는 가나다 순으로 배열한 것 같은데요. 평택 시민신문 발행이신 김기수님. 네. 그래서 자기소개를 한 15초 정도 해주시고 토론 시간은 맥시멈은 5분 정도 네. 이렇게 진행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김기수님 자기 말씀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평택 시민신문 발행인 김기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토론자를 수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토론문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좀 했고요.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전문가는 아니고 그래서 사실 뭐 박문수 선생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이나 구체적인 디테일한 것은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국제 흐름을 보면서 이번에 그 우리 이제 장승재 그 관장님께서 박문수 문화관을 이제 개설을 하시면서 한 1년 한 6개월 정도 쭉 이렇게 활동을 해오신 게 대단히 참 그 훌륭한 그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이렇게 사비를 들여서 진행을 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늦게 평가받을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만큼 우리 박문수 역사문화적 자산에 대해서 새롭게 그 지역사회가 바라보는 그러한 그 계기를 제공해줬다는 것은 대단히 그런 예산을 틀어서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평택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사실 박문수를 선양해야 된다 지역의 역사 인물로 이런 부분이 지역에 없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뭐 물론 다 여기 우리 이광석 우리 저 문화관 해설사 회장님도 계시고 우리 박성보 전해본 평택가 연구 소장님도 계시고 뭐 문화관 관계자도 계시지만 왜 그 박문수를 역사 인물로 선양하는 사업이 안 됐을까? 사실 좀 약간 의아스럽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그만큼 그 역사 인물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현실에서 이 중요성을 알면서도 평택에서 자라나고 태어난 것이 평택이고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를 놓쳤냐? 그리고 특히 이제 뼈아픈 것은 인근의 안성에 그 실장사 박문수 백일장 그 컨텐츠를 안성에 뺏긴 게 되게 뼈아팠던 것 같아요. 지역사회에서 놓고 보면. 사실 우리가 먼저 그런 컨텐츠를 박문수에 관한 컨텐츠를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걸 안성에 뺏기면서 지역사회에서 좀 동력을 많이 잃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이제 그 천안에 또 그러한 그 박문수 컨텐츠를 해서 수백억을 들여서 그런 어떤 자원을 좀 만들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면 우리가 이런 그 역사성과 어떤 정통성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양하지 못한 부분은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이런 그 조명을 해 나가야 될 계기를 우리 장승재 문화관의 박문수 그 문화관의 장승재 관장님께서 계기를 만들어줬다는 점에서 되게 뜻깊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토론을 좀 하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는 견지는 아까 이제 그 대단히 그 중요한 역사 이런 탐방 프로그램도 좀 하고 있잖아요. 그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배순정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발표를 하셨지만 일단은 우리 평택에서 박문수가 평택 출신이고 평택의 역사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아직 많이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모르는 것 그리고 특히나 대한민국에 많은 분들이 박문수 하면 평택 이렇게 떠올리는 뭔가 우리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오로지 우리의 자산이 되고 우리가 그걸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성과 천안에 그러한 우선권 내지는 어떤 선제권을 이렇게 우리가 좀 뺏겼다는 것이 대단히 가슴 아프다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박문수가 평택에서 태어났고 6살까지 평택에 자랐고 이따 뭐 박성모도 말씀하시겠지만 이 예가가 평택의 명문 가문 경기시 가문을 통해서 박문수가 성장하고 그 박문시 같은 위문 정신이라 이러한 그
그 시민을 위한 이런 마음들, 국민 백성을 위한 이런 마음들이 여기서 형성이 됐다는 이런 부분들을 그 선양해 나간다면 충분히 평택의 인물로 우리가 그 방문선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특히 이제 그 정도전도 있고 평택이 국제화 도시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평택의 정신적인 기둥을 무엇으로 어떤 역사 인물, 어떤 지역을 리더하는 이런 사상과 정신적인 그 뿌리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데 저는 근대에서는 우리가 민주 안재홍 선생을 선양하는 사업을 그동안 많이 해왔고 그리고 민주 안재홍 정신을 지역사회에 이렇게 알리고 대한민국에 알리는데 우리가 많이 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세의 인물로서는 안재홍 선생은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선양하는 작업 우리가 많이 진행을 했어요. 앞으로도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제 정도전이 그 조선의 개국 공신이고 그리고 사장은 평택에 있기 때문에 그런 조선시대에 본다면 정도전 그리고 그 이전에 본다면 원효라든가 해초 이러한 역사성을 우리가 쭉 그동안 해왔는데 그 중간에 그 박문수라고 하는 인물을 또 평택의 인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부각을 한다면 그 고대로부터 근세까지 이르는 우리 평택의 어떤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이런 역사 인물의 콘텐츠를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앞으로 우리 과제는 이제 이렇게 우리 장승재 관장님처럼 콘텐츠를 홍보하는 이런 작업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많은 그 평택과의 관련성을 우리가 발굴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내용을 축적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뜻깊은 이런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박문수 선생과 평택의 연관성을 가만히 우리가 찾아내고 발굴하고 선행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김기수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유명했던 복싱 선수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동명이인이거든요. 아무튼 수고해 주셨고 우리 백 교수님 이 토론문을 읽어보니까 이 지정 토론자로서 백 교수님 그 질문을 하나 했네요. 보셨죠? 네. 보면은 암행어사 박문수와 평택 지역사회의 연관성 및 이 시대에 우리 평택에서 왜 박문수를 선양하고 되살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시야와 안목을 제시해달라. 이게 요청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 토론 끝난 다음에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김도영 교수님. 반갑습니다. 김도영입니다. 대표자가 보내준 자료를 잘 읽었습니다. 제가 몇 번 읽고 또 제 나름대로 그 연구도 했고 저는 이제 관광만 전공한 게 아니고 교육공학 교재가 전공을 또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박문수의 그러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스토리에 대해서 정리를 토론문에 해놨는데 조금 아까 우리 김기수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평택 진해에서 태어나서 사실 여기에서 이제 경주 밀씨 외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고 그 교육공학 측면에서 이제 프로이드나 피아제나 이 에릭슨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을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이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모든 그 행동, 사고 뭐 이런 것이 이제 정신분석학으로 이제 연구한 학자고 피아제는 인지발달 이론이라고 해서 그런 걸 연구한 학자고 에릭슨은 심리사회적으로 이런 걸 연구한 학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유아교육이랄까 이 초등교육이 굉장히 제일 어쩌면 더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는 현대그룹을 창시한 우리 정 회장님 있지 않습니까? 정주영 회장도 보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사실.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 그 외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그 서당을 운영하셨어요. 송천에서, 강원 송천이라고 해서 이북에 그 전기를 보면 어렸을 때 그러한 유아교육 참 중요하다. 초등학교 교육 저도
평택에서 초등학교까지 마치고 서울 와서 이제 했는데 어렸을 때 이제 엄마 아버지의 그러한 교육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이광석 부모님도 계시고 그러지만 그런 측면에서 방문세의 그러한 아까 우리 백태호 대학께서 억강구약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즘 억강구약 대동세상 이것은 사실 요즘 얘기가 아니고 정조대왕이 이것을 부르짖었던 내용이에요. 이 억강구약 대동세상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가의 그런 영향을 그래서 여기까지 6살까지 평택에서 태어나서 자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인이 지금 표석도 해놔야 되는데 해놓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분이 그러니까 1723년도에 문과에 입관해서 약 한 30년 동안 이 관직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고성질에서 병주판서, 형주판서, 호주판서, 예주판서, 경상도 관찰사 이런 거죠. 이것은 우리 장승재 대표가 많이 연구를 해놨고 하는 걸 제가 이제 보았고 논문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 가지 국회 도서관에서 논문을 뒤져가지고 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영조대왕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한 일이 굉장히 오랫동안 오래 사시고 왕중에서는 집권을 오래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요즘에 우리가 복지하는데 동사목을 속되는 속에 편차는 빈민이고 이건 아동보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구하고 과업을 할까 어린 부하들 이런 것을 이분이 개정한 거예요. 이거 영국의 부빈법에 1601년에 나온 건데 우리나라 최초로 사회복지 시설을 만든 게 영조대왕이에요. 근데 그게 여기 박문수가 역할했던 얘기죠. 그건 크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억강구약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것이 이분의 그런 이야기 보시면은 매력의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제가 정리를 해왔고 이건 이제 장승재 대표가 그동안 한 3년에 걸쳐서 계속 연구하고 노력한 거예요. 시대적인 리더십은 이것은 무엇보다 의민이다. 요즘 의민이라고 안 한다. 여민이라고 해요. 여민. 그래서 여민, 청렴, 소통, 실천, 충성 5가지 키워드를 이제 우리 장승 대표 뽑아내가지고 그것을 기려야 되지 않냐 이런 것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맞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가 전 건강학과 교수다 보니까 문화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것 아까도 얘기했죠 이화 교육 우리의 그러한 초등교육에 그런 것을 하나의 우리 사회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교육 풍속이랄까 교육적 가치를 지닌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을 여기 균형관 교육관을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평택시 초등학생 또 유학생, 유치원 이런 학생들부터 교육하고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민, 의민, 민본, 여민, 의민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의 시대적인 하나의 사상, 뭔가 요청되는 사항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필익을 뭔가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이제 뭔가 결실을 보여야겠다. 아까 도의원 하셨나요? 도의원을 그런 사람 이런 걸 만드는 사람 뽑아야 앞으로. 그래서 그 도의원이 시장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저는 우리 학생들 200~300명 매년 내려오지 학과장 오래 했고 했기 때문에 남양주의 마제 다산 정약용 신학 박물관을 끌고 갑니다. 200~300명을 매년 봄에 가서 그냥 인사도 하고 봐라. 그 신학 박물관은 사실 도에서 운영한 거예요. 경기문화재단에서. 남양주에서 돈 한 푼도 안 들여 운영도 도에서 합니다. 도청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머리 잘 쓴 거죠 남양주에서. 평택시장도 시의 그런 문화 담당도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가야 돼요. 사실은 도에서 지원이 오게끔 좋은 거 아닙니까? 경기도의 예를 들면
초등 교육생들 와서 여기 와서 그런 그 민본 사상, 여민 사상을 교육한다 하면 얼마나 후대한테도 우리 평택이 빛날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박민수의 그런 여민의 그런 스토리는 쭉 이어져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러한 이야기는 뭔가 각 지역에 제가 65페이지 보면 인물 중심의 기념관 테마공을 만들어 놓은 걸 봤어요. 다른 나라 같은 데 데로나의 줄리엣 동상 같은 거 이런 거 남원 같은 데 춘향과 이몽룡의 테마공원 있잖아요. 경주 같은 데 신라 문무대왕 또 포항의 연호랑 세원녀 하동의 박경리 사실 이 토지 소설 하나의 실화 스토리를 만든 하나의 픽션도 들어간 거죠. 최찬반사 때 가보셨나요? 하동에 그런 거 우리 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진위에다가 말이죠. 그다음에 쇼팡의 그러한 폴란 바르샤바의 그러한 기념탑 아까 말씀 다산 정약의 전시관 남양주 마제 갑자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러한 사랑의 스토리를 보면 이제 국내나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그러한 데를 기념관을 만들고 문화관을 만들고 그런데 지금 우리 박문수의 그런 기념관 문화관은 무엇보다도 애민이잖아요, 여민이잖아요, 국민 사랑이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동안에 이 스토리가 왜 없어졌나? 이분이 후손이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을 전수를 못했고, 그 다음에 뭔가 일본 압제 시대에 들어와서 또 이거 뭔가 좋은 스토리가 했는데, 근데 일제 시대 때도 우리 서민들이 박문수의 스토리를 열광한 거예요. 그때 신문에도 말이죠, 그때 말이죠, 뒤져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일제 시대 때도 이 박문수의 그런 어사 박문수의 그런 소설, 연재 소설이 굉장히 신문에 인기를 게재되고 했었어요. 어느 신문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런 어려운 백성들, 힘없는 백성들, 그분들한테 정신을 높이 기리고 부양시킬 수 있는 그분이 태어난 곳이 우리 평택진이다. 그래서 미래 젊은이들에게 요즘에 K 콘텐츠라고 이제 많이 하는데 그러한 문화자산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남양주의 그런 뭔가 우리 다산 정약박물관은 좀 오래됐어요. 올드해요. 우리 평택에 만약에 연민박물관이 박문수의 여민관이 생긴다 그러면 홀로그램 아시죠? AI로 연습해서 그냥 저 모습이 그대로 나와서 그를 시연해 주는 거예요. 첨단 그런 걸로 하면 되지 않겠는가? 남양주의 그러한 실업박물관은 250억 들었습니다. 그걸 만든 친구가 제 친구예요. 경기문화재단의 사무총장하고 경기관광공사 초대 본부장했던 친구가 자문을 했는데, 야, 애민보다는 여민이 좋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하고 자문을 제가 의견도 나누고 이제 두 달 전에 이제 통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그런 것을 최첨단해서 AI, 홀로그램 이런 걸로 해서 정말 요즘 MZ 세대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뭔가 기념관, 박물관에서 교육장으로 하면 우리 평택이 사실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도 20년 전부터 환경 이런 문제도 관심 갖고 또 평택 관광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런데 평택 호수를 관광지화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정신, 스피릿이에요. 정신. 평택에서 태어난 어사 박문수의 그러한 연민 정신, 민본 사상, 이런 것이 고양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평택이 정말 잘 간직하고 가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도지사 잘 뽑아서 우리 평택에 정말 이 연민박물관 있고 기념관이 생겼으면 말이죠. 그것이 못하면 우리 시민들이 여기 시민단체에 계신데 저도 낼 테니까 시민들이 모읍시다. 55만이면 30만만 해가지고 우선 30만이 10만 원씩 모으던 해갖고 또 좋은 그거니까 만들고 그런 식으로 가도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에서 한다는 거 있어요? 지금까지 말이죠. 여기
시를 거쳐간 의원들도 있고 뭐 시장도 있고 그랬지만 제 친구도 여기 시장했어요. 그 누구야? 저기 그 성룡 시장했어요. 근데 그 친구 보면 이런 거에 관심 그렇게 한다고는 했는데, 그 봉기라고 민봉기라고 저 이제 그 천암도 내가 잘 알고 장인도 잘 알아요. 그래서 같이 여행도 다니고 이제 그랬었는데, 하여튼 뭐 그러한 측면에서 좀 활성화시키고 꼭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바람을 갖고 뭐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저 장승재 교수님 다음에 세미나를 기획하면 우리 김대영 교수님 발제자를 한번 모셔야 돼요. 내가 5분을 지정을 했는데 13분을 지정했어요. 발제자가 꼭 모시고 우리 김대영 교수님을 보니까 이 경력을 보니까 부회장 직함을 4개씩이나 갖고 이제 드러낸 것만.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 김대영 교수님이 우리 만날 때는 부회장직에서 부자를 하나 떼버리고 회장 직함을 2개 가져오도록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박근영 소장님 자기 소개를 한 15분 해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문화관광발전연구소 소장이고요. 그다음에 그 원광원대학교에서 지금 강의를 폭발 관광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장승재 관장님하고는 제가 이제 DMZ 쪽으로 박사 논문을 쓰면서 이렇게 인연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평택까지 또 오게 되고 또 어사방문수라는 그런 걸 다시 또 공부를 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전에 이제 국제교류 대전시에 제가 이제 대전에서 왔는데요. 대전시의 자매도시 이 국제교류를 13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8년 정도를 국제교류를 하러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국가와 국가의 어떤 교류라는 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나라에 가게 되면은 애국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한류라는 그 우리나라 문화가 뭐 이렇게 중국도 가고 뭐 일본도 가고 자꾸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되는데 요즘은 제가 이제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한류 K-한류가 엄청 지금 뜨고 있잖아요. 모든 면에서 이 역사도 이제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으로 가듯이 또 이제 어떤 문화가 이제 또 일본에서 한국을 거쳐서 중국으로 가고 그런 문화인데 요즘 와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한국의 어떤 문화의 전성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또 대전시에 이제 해설사를 한 12년을 하면서 관광객들을 이제 많이 상대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 봉사 활동을 그만두지 않은 거는 제가 연구 논문을 쓸 때도 관광객의 그 입장을 굉장히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논문을 쓰다 보면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은 뭐 통계상에 그 수치가 이제 뭐 관광객을 대변한다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객의 입장이 조금 우리가 이제 여기 문화가들 하면서도 관광객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사람마다 아이들마다 이게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박문수라는 그 인물을 이제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좀 하게 되었는데 저는 한마디로 참 그 박문수 하니까 멘탈이 강한 사람으로 그렇게 딱 와 닿았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굉장히 그 신하들 왕 밑에 이제 신하들이 그 당시에 이제 노론하고 소론의 그 당파 싸움 상황에서 굉장히 소론의 입장에서가 노론이 얼마나 그 못 살게 그렇겠어요. 그 태클을 걸고 그런 상황을 이분은 굉장히 그 자기 주관으로 이렇게 뭐 욕을 먹든 그냥 끌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신하들도 얼마나 많이 욕을 했겠어요. 그렇지만은 보면은 백성의 입장에서 훨씬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요즘 와서도 이제 우리가 도덕성이라는 거를 많이 계속 지금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도덕성에서도 그 철저했기 때문에 그만큼 당당했고 또 영조의 스승님이셨잖아요. 그러면서 또 자기 하고 싶은 그 직원을 주변에서 이제 아첨하는 신하들도 많았지만은 직원을 했다는 게 굉장히 영종조 시대가 우리가 이제 르네상스 시대라고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어사 박문수가 그 역할을 그러니까 영조를 도와서 그런 직원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르게 정치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백승종 교수님 거하고 이제 장훈세 관장님 거를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아메마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자세하게 많이 써놓으셔가지고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승재 원장님은 관광을 오랫동안 그 직업으로 많이 계속 유지를 하고 지금도 계속 그 관광이라는 분야를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장승재 관장님의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은 호감이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이제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뭐 갓을 하나를 써도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많이 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사 박문수라는 그분을 아이들은 잘 모르고 또 어르신들도 많이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자세하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공부를 안 하면 이제 많이 모르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저는 이제 사실 아메마사 하면 춘향전의 이몽룡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마패.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그 국내 지금 평택뿐만이 아니라 관광이라는 거는 한류로 생각해서 전체 큰 틀을 가지고 또 한중일이라는 그 문화의 그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도 이제 어떤 이런 족보 체계나 이런 거는 사실 대전에 족보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유일하게 족보라는 이런 거를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했죠. 자기 그 직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어려우니까 사실 족보라는 건 아이들한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쉽게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아이들한테 프로그램을 할 때는 저는 실제 그 상황이 돼서 뭐 이렇게 옷도 입어보고 또 마패도 이렇게 하나씩 달아서 애들한테 이거 만들어가지고 또 말이 몇 개가 있는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 말의 개수가 뭐 이렇게 뭐 다르잖아요. 사실은 다 다른데 그런 거를 현실적으로 설명을 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이런 거를 이제 같이 체험을 하면서
그 뭐 초등학교나 이런 데도 이제 찾아가는 어떤 문화 탐방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조성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제 어떤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그 마페를 하나를 만들어도 자기가 만들어서 되게 소중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당시에 그런 옷 같은 것도 한번 입어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박문수 지금 그 관장님이 굉장히 많은 6가지인가 프로그램을 지금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대단하신 거예요. 이게 다 다니면서 그 장소를. 근데 제가 봤을 때 아이들이나 이제 이거는 모든 연령을 다 대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연령대에 따라서 어떤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재밌게, 지금 이 어사 박문수도 굉장히 유머러스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어떤 재치가 뛰어나고 유머러스한 그런 분의 어떤 느낌과, 이 지금 아까 이제 백승종 교수님이 5가지로 그렇게 이제 뭐 비판적인 것도 있었지만은 그거를 다 이해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역사기 때문에 현실하고 그 당시의 상황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보면서 지금은 세금을 많이 번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당시는 반대였잖아요. 이제 그 백성들한테는 세금을 많이 걷고, 그 다음에 그 양반한테는 세금을 안 걷고, 굉장히 그런 모순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어떤 시대적인 상황인데 그런 거를 사실은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이제 조금 관광적인 차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모든 분한테 똑같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스토리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그 몇 년 전에 AR, VR 뭐 찾아가는 뭐 경복궁, 뭐 창덕궁 이런 거를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그 국가에서. 그렇지만은 그게 실패한 이유는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기 때문에. 근데 그 프로그램을 애들은 또 들으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관광객의 감성을 움직이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은 다 개별 여행도 이제 개별 여행을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투어 전체적인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개별적인 거나 아니면 가족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게 이게 좀 다양하게 세분화되어서 관광은 그 프로그램이 요즘 이제 그 관광객의 니즈가 참 다양해요. 까다로워졌어요. 옛날보다는. 그래서 그런 관광객을 만족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내가 또 이 장소를 찾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끊임없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관광지를, 특히 문화유적지를 가면은 몇 년 전에 가나 똑같은 환경이에요, 여기에. 그러면은 그 관광객이요, 한 번 딱 갔다 오고 나서 절대 안 가거든요, 그 장소에. 그 장소에서 뭔가가 내가 감동을 받았다거나 어떤 흥미를 느꼈다거나 아이들이 재미있었다거나 이런 게 딱 와닿게 관광객의 추억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렇게 멈춰 있지 않고 계속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문화관광자원에서 이제 박승재 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하고, 저도 이제 끊임없이 이제 그런 관광 프로그램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정 교수님, 다음